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매스베 하나증권의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워시 트레이드입니다. 파월 회장의 후임으로 주말 사이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됐죠. 사실 블랙록의 릭 라이더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건 워시였습니다. 그런데 시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매파 인사로 봐야 될지 비둘기파 인사로 봐야 될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양쪽 색채가 모두 다 느껴지긴 하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계속해서 그 후보를 약간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약간 좀 워시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얘기를 하다가 링 리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런 트위터를 썼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 컨셉에서는 좀 어려울 좀 놀랐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태까지 어떤 투기적인 포지션들은 링 리더 측면에서의 어떤 강한 이 유동성 장세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워시라는 약간 우리가 이미지상으로는 약간 좀 매파적 비둘기 요 정도. 그리고 과거 이제 연준 이사 시절에서 인플레이션을 경계를 했습니다. 매파적인 이력이 시장에 조금 어느 정도 간인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과거에서 이제 대체 대표를 강력하게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견지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투기적인 포지션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귀금속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폭락을 좀 일으키면서 이런 것들이 좀 분위기를 조금 확산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다만 이 이제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어떤 상황은 AI의 어떤 그 산업을 기본적으로는 핵심을 이제 두고 있는데, AI의 어떤 생산성 향상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물가 상승 없이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그 의견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매파적인 어떤 그 스탠스는 상당히 좀 낮출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현재까지 현재하고 이제 전체적인 성향은 바뀌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AI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잠재될 수 있다라고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AI를 통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부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기본적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서도 매파적인 스탠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그 후보자들보다는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독립성이라든지 기본의 어떤 그 데이터 디펜던스 관련한 그런 관련한 어떤 그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는 그런 측면은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투기적인 포지션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관세에 대한 이슈에 어떤 그 계절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케빈 워시의 어떤 이제 지금의 어떤 스탠스를 우리가 조금 신뢰를 해도 되지 않을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금리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 우려가 조금 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시장 반응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텐트럼 발작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우려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금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귀금속 가격이 또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투기적인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가격 급락세가 더 가파르게 나왔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데, 이럴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금과 은 이걸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과하게 올랐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금 가격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측면이 있다. 물론 이제 금과 은이 과거에는 이제 약간 그 사치품이라든지
말 그대로 이제 귀금속이죠. 그런 측면에서 산업 쪽에 큰 수요가 없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AI 시대로 이제 변모가 되면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조금 이제 많이 활용도가 높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투기적인 포지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없어진 빠져나간 쇼커버가 된 측면이 좀 된 거, 죄송합니다. 롱커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측면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이제 뭔가 산업적인 어떤 그 수요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조금 이제 변동성 완화되는 것이 조금 일찍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산업금속 이제 이런 귀금속도 분명히 금과 은도 어느 정도의 산업적인 어떤 포지션이 분명히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구리라든지 백금이라든지 이런 산업금속은 이 귀금속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구리나 백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AI 시대에 금하고 은보다는 조금 더 수요가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귀금속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덜 올라갔던 이제 산업금속 쪽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산업금속의 움직임도 물론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산업금속이 조금 귀금속보다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금과 은 같은 귀금속에 주목하는 것도 좋지만 뭐 백금이나 구리처럼 이 산업용 금속 사실 이 가격 레벨만 놓고 봤을 때는 금과 은에 비해서는 좀 덜 오른 측면이 분명히 있죠. 이쪽에 더 주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AI 잡음 발생입니다.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지금 AI 과잉 투자 논란이 좀 수면 위에 오른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젠슨 황 CEO가 정면 반박하면서 아니 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이 오픈 AI의 투자 유보설이 뭐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어쨌든 AI 불안감 그리고 거품론이 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듯한데 이런 불안감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이런 이 빅테크의 불안감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거나 아니면 금리가 급등을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빅테크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좋아 보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과도한 빚이 있다라는 것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은 계속 우리를 자극시키면서 주가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감과 기대가 같이 반영이 되는 그런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순환적 재무 구조는 맞는 것 같고요. AI에 대한 특히나 이제 오픈 AI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오픈 AI에 대한 어떤 상장 가능성도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올해 한 10월달 오픈 AI가 상장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면 오픈 AI한테 떨어지는 돈 자체가 상당히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기존의 어떤 부채를 조금 낮출 수가 있다라는 측면 분명히 부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이 경쟁적인 어떤 투자를 또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AI라는 어떤 미래 중장기적인 상당히 좀 강력한 미래 먹거리 측면에서 보면 이제 성능 우위를 이제 뺏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필수 생존 전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부채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이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모든 게 다 불안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듀레이션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수 금액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 조금 낮아져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낮아지고 연준 의장 새로운 이제 연준 의장도 어떻게 보면 조금 비둘기 측면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미국 산업이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단기적으로는 리스크를 조금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그 우상향 곡선이 일어날 수 있다, 성과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은 계속 열어놓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변동성 자체는 좀 불가피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이 흐름 자체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계신 듯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빠졌었죠. 한 3% 넘게 급락했는데
잠시 뒤에 이제 9시면 우리 장도 또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블랙 먼데이가 되지 않겠냐 걱정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반도체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불안하다. 예, 이렇게 이제 반도체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 3.8% 정도 예, 빠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우려가 분명히 시장에는 전이가 됩니다. 시장이 전이가 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핵심은 한국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영향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또 마이크론도 막 올라갔다가 좀 올라가는 폭이 조금 둔화되는, 뭐 그렇다고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흐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 주식은 조금 이제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 국내의 어떤 그 개인 투자들의 ETF 매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뭐 코스닥만 사실 개인들이 산 것이 아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 샀죠. 매일 하루 동안에 거의 1주 이상의 ETF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수급 임팩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코스피에도 ETF의 어떤 수급 자체가 1조 원 넘게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어떤 본진이라고 볼 수 있는, 펀더멘털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저평가 메리트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인 코스피에도 계속 들어왔고, 그거의 핵심은 당연히 반도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개인 투자들이 내수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은 여전히 상당히 좀 견고한 측면이 있고,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지난주의 실적, 하이닉스까지 실적이 발표됐고 삼성전자도 확실히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이러면서 한국의 반도체의 실적 추정치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폭이 상당히 가팔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연간 실적은 30%, 40%를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지금은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이익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160조가 되고요. 하이닉스는 130조입니다. 예, 불과 1월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한 120조, 하이닉스 한 80조에서 90조였거든요. 이만큼 이제 40%에서 50%를 일주일 동안 실적을 올린 만큼 강력한 임팩트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측면이 보게 될 수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코스피의 지금 PER이 8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도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저평가 레이트가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는 측면을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우리 내수의 수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어떤 반도체 수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저평가 메리트라든지 이런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글로벌의 어떤 그 스타일의 핵심은 저평가 실적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에서도 고평가에서는 지금 이제 퀄리티 쪽에서 막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주식은 계속해서 돋보이기가 좋은 환경이다라는 측면도 마지막까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키워드까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코스피 대 코스닥입니다.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조금 더 둬야 될지 간단하게 마지막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코스피입니다. 저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임팩트가 분명히 코스피보다는 시총이 적기 때문에 임팩트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고, 이런 트렌드 측면에서 부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8배 수준인 나라는 없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지금 이익이라든지 펀더멘탈 측면 상당히 좀 견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지금까지 도움을 말씀을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